대한민국의 첫 번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프렌치카가 아니, 그렇죠. 사실 입에 참 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안 붙죠? 잘 안 네. 붙어요. 첫 번째 영부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영부인. 저만 해도 이 프란체스카 여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 거의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영부인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낯설은 인물이세요. 일단 성함은 프란체스카 오너 리. 리는 이제 성.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성을 아, 그렇죠. 딴 거고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네, 아, 멀리서 오스트리아. 왔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사실 1940, 50대 이때쯤이잖아요. 33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결혼도 그러니까요. 신기하지만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영부인이 또 외국인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 25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근데 그 연상이시잖아요. 근데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낯선 한국까지 가능할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가깝지도 않잖아요. 나라끼리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저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그때 한국 완전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때 그쵸, 그쵸.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네네. 나라에 이제 막 신생 독립국 정도인데 거기를 그래도 나름 유럽에 있는 국가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마음먹는 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한국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결혼 안 했을지도 아, 모른다. 하와이라서 결정한 거다. 그럴 수 있다. 요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1933년 스위스였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 일정이 있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레스토랑에. 프란체스카 여사도 엄마랑 같이 와 있었고. 아, 근데 이제 레스토랑이 꽉 찼습니다. 만석. 네. 맛집인가 보다. 아, 맛집이요. 네, 아주 엄청난 맛집이었나 보네요. 웨이팅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웨이팅이 있다가 어쩌다 보니 한 테이블에 합석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저 한국인데 프린스 리예요. 기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국 나가고 자기소개할 때 프린스 리라고 해요. 본인 소개를. 오. 왜냐면 굉장히 손이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만 전주희 씨였고 본인이 이제 왕실이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를 프린스 리라고 합니다. 프린스 리라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갔겠죠? 사실 가서 이제 계속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질문을 했대요. 계속 물어봤는데 막상 이승만 전 대통령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현지 언론에 이승만 박사 다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세스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주소 물어물어 알고 전화하고 계속 편지하고 이렇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되게 좋아했군요, 저분. 네,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가 가진 게 없다. 괜찮아? 했는데 괜찮다. no problem. 아마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때 그렇게 해고를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거 하고 보니 사람 같은데?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미남이었습니다,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아마 이분은 아주 정말 꽃미남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학벌이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워싱턴 대학의 석사, 박사 이런 정도의 학벌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석박 다 합쳐서 끝내는데 5년 반 걸렸습니다. Within the heart of me, all too soon. 그 당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의 별명은 네. 호주댁이었습니다. 호주 때. 이게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출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랑 헷갈렸던 거예요. 모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호주댁이라고 이제 됐던 부분이고요. 호주댁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란체스카 여사의 며느리 되는 조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을 오스트리아 분으로 아시기보다는 호주로 잘못 아셔가지고 호주댁 하시니까 나 호주댁 아니야 한국댁이야 그러셨고. 사실은 어머님이 우리말을 잘 하셨어요. 우리 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한국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그때 그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우리말로 이제 하신 거예요, 주로. 어머님이 이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그 15분이 빨리 들어갔어, 우리가. 어머님이 이제 서양 분이시니까 착각을 하신 거죠. 우리말을 잘 못하시는 줄 알고. 아니, 벌써 왔어?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미안하다고 자동차가 막힐까봐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아유 이렇게 그냥 일찍 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차영근 박사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온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당시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된답니다. 프란체스카 우리 여사께서. 네네. 오늘 이 사람 눈가리와 주둥이가 아프지 않지만 배때기와 대가리가 아픕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장난으로 귀속어를 가르쳐 준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예. 눈가리. 네. 딱이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경호원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흥정하게 둘러보는데 경호원들이 정호반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야 바가지 몽땅 치워 비싸게 받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로 주위에서도 완전히 한국말 모르는 걸 보고 아주 망신 주고 묘하게 좀 골탕 먹인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아들었으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알아들었다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한 소문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외국인 영부인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라고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치스러울 거다. 이 아마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좀 보면은 한복.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옷인지? 한복이네요. 한복 아니에요? 네, 한복. 예사로운 한복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고가. 뭔가 반짝반짝한 것 같기도 하고 문양도 들어가 있고요. 이 한복은 언제 산 걸까요? 네. 언제예요? 요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요 한복이랑 또 다른 한복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인 이거 오, 취임식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파티 중인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님이 입고 계셨던 한복이랑 지금 좀 계속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네. 근데 한복은 같은 한복입니다. 그래요? 컬러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보이는구나.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올 동안 한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 거고 사실 40년 동안 하와이에서 살 때 쓰던 세간살을 그냥 가져오셨대요. 아하. 네, 뭐 식탁부터 뭐 옷장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냄비 그릇 뭐 이런 것도 그냥 쓰던 걸 갖고 왔다더라. 이 옷은 1942년에 사셔가지고 40년 입으신 다음에 저를 주셨고요. 이게 어머님 들고 다니시던 핸드백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잘 카프라치 해서 써야 되는데 우선 손때가 묻은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맨날 그렇게 꼬매드리니까 한 번은 속옷을 꼬매가지고 침대 위에다 갖다 놨어요. 놨대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재호가 이 누더기 속옷을 마미가 나보고 또 입으라는 거라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대. 어머님이 아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물 조금, 전기 조금, 기름 조금, 간장 조금, 뭐든지 고추장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어쩔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우리 어머님이 한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셨어요. 정말 영부인이신데 그렇게까지 짠순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크게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검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란체스카 여자라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이렇게 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이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 이승만은 결혼을 못 하지. 왜냐면 한국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국에서 벌이가 뭐 이렇게 넉넉치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살아요? 거기서 뭐 여유 있게 돈을 써봤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나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 된 건데, 아니 뭐 당시에 뭐 화려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나라 아니 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도 뭐가 없고 속된 말로 뭐 부정 축제를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축제를 하는데 아니 돈 줄 사람도 없었어 어때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치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검소한 생활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미국에서 살면서 다 아마 몸에 뱄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는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뭐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방인데다가 별로 네. 소통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좀 비호감 비슷하게 가졌죠. 네, 더군다나 이제 6.25 때 이승만 대통령 마치면 다리 끊고 막 도망갔다 살려고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서둘러서 또 하와이까지 가지고 해버리니까 와 대한민국 국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나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돌아가시고 70년대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아하. 자꾸 챙겨줬습니까? 공개적으로 생일 축하 파티도 청와대로 초청해서 프란치스코에서 열어주고 이렇게 자꾸 함께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녹기 시작하고 호감도가 올라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